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금리에 대한 좀 불안감을 떨쳐내면서 나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정규장에서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올라갔는데요. 국채금리도 일단 4%대까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약간의 또 실망감 속에서 3%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숫자 5를 굉장히 좋아해요. 5층에 살고 생일도 5월입니다. 네. 그런데 국채금리는 5라는 숫자가 다가올수록 점점 그 5라는 숫자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국채금리가 이 5 아래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였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은 뉴욕장 어땠는지 같이 살피면서 전략 챙겨보시죠.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역시나 금리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덜어내니까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나타났죠. 금리가 떨어진 이유를 꼽아본다면 파월과 옐런 그리고 지표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잘못 들어온 것 같네요. FOMC 파월 그리고 이 윗칸에는 옐런 이쪽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팀에서 실시간 수정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일단 멘트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지난달은 인플레가 강하다라고 코멘트했는데 이번에는 여름 인플레 양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냈고요. 국채금리 안정화에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장기물 발행 규모를 조금 줄였죠. 기존의 규모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PMI 그리고 고용 쪽이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킨 것은 결국에 금리 하락이었습니다. 금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어제는 많이 개선됐죠. 아시아권만 놓고 봐도 코스피, 코스닥, 일본, 대만 그리고 홍콩 항생까지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만 중국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 속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오전장만 해도 중국 역시나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일본 니케이, 대만 가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영향권이 좀 더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반도체 종목의 상승 속에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내줬고요. 어제 코스닥이 4% 이상 뛰어오른 것 당연히 반도체와 특히나 2차 전지의 강한 상승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금리의 하락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어제 장 보실까요? 코스피 1.8, 코스닥은 4.5. 그런 날이 있죠. 정말 배고픈 날. 춥고 배고팠던 순간에 따뜻한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마치 시장이 어제 그랬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춥고 긴 시간을 보냈었는데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먹은 느낌, 캬 소리가 났죠. 4% 이상 올라가는 코스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짜릿했을 겁니다. 자, 파월과 옐런 덕분에 금리가 하락했고요. 시장은 환호했고 종가 부근이 고가가 되는 좋은 흐름 모처럼 봤습니다. 최근에는 오전에 좋아도 오후에다 반납하는 형국이었는데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 어제 나타났죠.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현물 쪽에 매수 움직임도 있었고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밸류 종목들의 강세, 고밸류 종목들 금리 하락 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헬스케어, 의료 AI, 로봇 엔터. 어제 마침 저희가 의료 AI를 낙폭과대 파워로 해서 전략을 세웠었고요. 진만쌤이 뷰노 등의 종목들, 의료 AI 종목에 대해서 전반에 긍정의 시각을 줬던 바 있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와서 상당히 뿌듯하기도 했던 하루였죠. 이들은 저가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부터는 이들 종목에서 추가적인 연속성을 띌 수 있는지 그냥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에 그칠 것인지
흐름까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떤 흐름 보일지 장중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자, 반도체는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졌죠. 실적 공이 계속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AMD 그리고 퀄컴 모두 다 나아질 거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두 내포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한 종목들부터 기존 레거시 종목들, 기존 전통 반도체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내에서 다양한 종목들의 온기 확산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PSP,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자, 어제 참 꿀맛이었던 하루였는데 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업종 지수가 무려 7% 이상이나 뛰었습니다. 2003년 이후 상승률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 지수 상승률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치였어요. 자, 그럼 반도체 업종 지수가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뛰어 올랐었는가 과거 데이터 등을 살펴보면 2003년, 2008년,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뭔가 충격이 있었을 당시에 이런 식으로 되돌리든 반등시 반도체가 견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상당히 지수 큰 충격이 있었고 되돌리는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역시나 지수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를 견인하는 내용들은 이거죠.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HBM 그리고 AI 폰, AI PC, AI 탑재로 인한 반도체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수출 회복, 재고 감소 등의 이야기요. 최근에 들려오는 헤드라인 뉴스 바로 최근 것 하루 이틀 정도의 뉴스만 모은 겁니다. TSMC부터 삼성, SK, 그리고 수출 증가, AMD, 디램 가격 반등, 각 기업에서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가격 등이 올라오고 수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고요. 모처럼 2차 전지도 어제 같이 웃었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의 주가 상승, 그리고 저가 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 다도 못 넣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의 종목들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요. 에코프로비엔과 LNF, 포스코퓨처엠 혹은 SKC 등의 종목들 시세가 참 좋았고요. 대형인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주에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점이고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섹터 로테이션이 과연 지속될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2차 전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그동안 꼽았던 2차 전지 하락의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 뚜렷이 개선된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많이 빠졌다라는 것만으로 이 모든 악재를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테슬라 부진, 테슬라 어닝 쇼크 이슈에서는 조금 밤사이 테슬라 흐름을 본다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가져봅니다. 테슬라가 밤사이에 6%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 좋은 시세가 났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국내장까지 어제의 훈풍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자세히 다뤄가죠. 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주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조금 많았죠.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고용에 대한 악화를 의미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인들의 실업에 우리가 환호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당신들의 실업에 기뻐해서 약간의 미안함을 갖고 이 데이터를 언제나 보고 있는데요. 단위 노동 비용도 예상 밖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고용의 타이트함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자극한 거죠. 자, 어제 FOMC와 파월 그리고 국채 발행량을 조절하겠다는 재무부의 이슈 그리고 지표 부진이 맞물리면서 오늘 또다시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1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4.66, 장중 4.62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하락폭으로 어제 오늘 놓고 봤을 때는 연초 3월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5%에서 멀어지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락에 시장이 환호하는 흐름이 연 이틀 이어지네요. 자,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고 이 미국의 국채금리도 떨어지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는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더해졌고요. 3대 지수는 내달렸습니다. 자, 미국의 앞서 봤던 신규 실업상 청구는 예상보다 많았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죠. 이 와중에 빌 그로스 채권왕이죠. 미국의 지역은행 주식은 바닥권이다. 나는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군에 힘을 조금 불어 넣어주는 시세도 나왔네요. 자, IB 측에서는 부랴부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비중 확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계절성과 금리 안정, 실적이 주가를 견인해 줄 것이다. 다만 내년 2분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 S&P 500이 18% 더 오를 것이다. 미국의 재정 지출 그동안 많이 쓴 것들이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어라는 의견이었고요. 특히나 빅테크 업체 위주로 대응하자라고 코멘트를 달았네요. 특징주가 오늘은 정말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꼽기가 오히려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시총 4조 달러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7년에서 9년 안에 5배 정도 불어난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환호하며 6%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내놨죠.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가 선전했으나 인수비용으로 인해서 조금의 비용에 대한 부담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마운자로에 초점 맞추면서 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는 기록적인 매출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팔란티어 AI 플랫폼 수요가 늘었다라고 해요. 요즘 AI 쪽에서 성과 보여주는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합니다. 7월에서 9월까지 AI 플랫폼 이용자 수가 3배 정도 증가했다라며 팔란티어가 좋은 실적 내놓고 주가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AI라는 키워드는 시장에 힘을 주는 내용이네요. 자, 보시면 모처럼 이렇게 맵이 반짝하지 않습니까? 눈부실 정도로 쨍합니다. 함께하는 눈부심, 뭔가 올라가는 종목들, 그것도 탄력이 좋은 종목 등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적기는 어려워서 테마 상승 상위권을 적어봤습니다. 렌터카 혹은 항공, 카지노 이런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어제 소외됐던 태양광이 오늘 치고 나오면서 섹터 상승률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태양광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가 났고 2차 전지, 소재, 전기차 쪽도 다 좋았습니다. 전기차 쪽 내용 보시면 테슬라 강세론자인 헤지펀드 매니저죠. 론 베런이 9년 안에 시총 4조 달러 돌파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이고 잘한다 하는 느낌으로 화답을 하네요. 완전 자율주행과 사이버 트럭, 저가형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장외 홈런 몇 번 치면 이 론 베런의 꿈은 실현될 거야 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일단 테슬라는 6%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엘버만, 리벤트, 니오, 샤오펑 전반적으로 전기차 밸류체인이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들의 비중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등 또 중국 전기차들이 힘낼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리튬주는 어제 시간 외에서도 그렇고 조금 부침을 겪는 듯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장에서도 리튬 관련 혹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괜찮았고 밤사이 뉴욕장도 일단은 양호하게 진행되네요. 자, 실적 시즌 피크가 지나가다 보니까 호실적을 내놨거나 혹은 가이던스를 올려잡은 종목들은 너무나 좋은 시세를 냈고요. 실적 전망을 낮춘 쪽에서는 주가 여지없이 빠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모더나 6% 하락했고요. 솔라이치, 에어비앤비, 로크웰 오토메이션, 메리어트 인터, 파파존스 등은 내렸습니다. 자, 반면에 실적 좋은 쪽은 좀 주가 탄력도가 더 좋아요. 앞서 봤던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로쿠 실적과 가이던스 기대 이상으로 무려 30% 급등했습니다. 페이팔도 고점 대비 80% 넘게 빠진 이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이 막 엄청 좋았다는 아닌데 그래도 예상보단 뭐 그럭저럭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일단 워낙 기대치가 없었다 보니 6% 정도 올라가기도 했네요. 사실 뭐 페이팔이나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국내 뭐 연결고리가 좀 강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실적 내놨습니다. 시간 외에서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 핑크색 부분들은 예상보다 좋았던 거고요. 파란색 부분들은 예상보다 좋지 못한 쪽을 말합니다. 일단 EPS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프로 라인업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아이폰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아이패드 괜찮았습니다. 서비스 부분 매출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서비스가 큰 실적에 보탬이 돼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맥이나 웨어러블, 애플워치 오른쪽은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중화권 매출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애플은 일부 의견만 내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은 내지 않고 있어서 해석은 앞으로 시장 흐름을 조금 봐야겠죠. 다만 오늘 장중은 2% 올랐으나 시간 외에서는 4%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애플의 주가는 한 2% 정도 떨어졌는데 고작 2%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시기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애플의 겨울이 일찍 찾아왔고 꽤 지속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는 6월과 10월 실적 발표 이전 요 사이에는 언제나 애플의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다라는 거죠.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회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당분간의 이 겨울은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애플의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좀 부침을 겪을 수 있겠죠. 다만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쪽에 해석 초점이 맞추게 된다면 또 아이폰 관련주들도 힘낼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 아이폰에 납품하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관련주들 되겠습니다.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자화전자, BH 등등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실적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아이폰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들 또한 일단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애플, 아이폰 얘기까지 했고요. 뉴욕장에서 상승률 상위권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UAM 관련주였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13% 급등을 했고요. 아처 에비에이션도 10%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죠. 어제도 국내에서 UAM 혹은 드론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런 뉴스 때문이었죠. 미국 하원이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밤사이 미국장까지 일단 이쪽에 시세가 더해졌습니다. UAM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들 종목이 시총도 그렇고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트레이딩으로 언제나 조금 끝이 나곤 합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관심 둘 수 있을지 관련주들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1월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하나씩 지워지네요. FOMC 지나갔고 이번 FOMC는 금리 하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애플과 일라이 릴리 실적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셧다운 이슈, 소비재가 어제 좀 부진했잖아요. 이 부분이 연속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엔비디아 실적까지 아직까지 체크할 것들은 많이 남아있네요. 자, 오늘 산업 뉴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 종료일이고요. 오늘 네이버나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놀로지 등이 실적 내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본다면 조류 독감도 발생했고요. 빈대 공포가 확산되면서 시간외에서 빈대 관련주가 또 강세에 나타냈네요. 그리고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층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이런 해저 터널이나 철도 관련한 혹은 일부 중소형 건설사도 올라가긴 했는데요. 앞만 봐도 트레이딩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이제 교육혁신 지역이 주도할 것이다. 정부 권한 이전한다. 이런 내용을 내놓으면서 교육주들도 시간외에서 강세였습니다. 다음 주 일정 중에 하나가 삼성 AI 포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관련해서 AI 관련 종목들을 한번 체크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엠로나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마음 AI 등등이 거론됩니다. 이 중에서 관심 둘 게 있을지도 잠시 후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주제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 초점 맞춰주신다고요. 네, 약세장에서도 이쪽은 올해 정말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지수가 조정을 겪으면서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오름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마침 또 간밤에 두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은 예전에는 뭐 미용의 목적으로 많이 했겠지만 이제는 사실 거의 이걸 또 질병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될 텐데요.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월가에서는 이제 1,0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WHO에서 2035년에는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9억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약 30억 달러 규모인 비만 치료제 시장이 향후에는 연평균 10%에서 13%가량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지금 2035년까지 이 시장의 규모가 1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가에서는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매출 전망치를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35조 원 정도까지 올려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2030년에는 5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등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8년쯤이 되면 이제 항암제에 이어서 당뇨라던가 비만 치료제 쪽이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올랐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간밤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실적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각각 3에서 4%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정규장에서 인벤티지랩부터 해서 펩트론이나 뭐 LG화학, 동아ST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시더라도 인벤티지랩과 펩트론이 각각 두 자릿수대 급증세를 나타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보시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는 50% 내외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73% 정도,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 지수가 조정을 겪다 보니까 함께 좀 많이 좀 반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펩트론은 300% 이상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렇게 파란불을 켠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덜 빠졌거나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앞서 민영 앵커가 간단하게 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아무래도 게임 체인저로 많이 평가가 되는 쪽이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 수요도 높았기 때문에 품귀 현상까지 빚을 정도였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 노보노디스크는 30%가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고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약간 갈리긴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정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넘게 늘어나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일라이릴리는 73%가량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러한 실적들을 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가 헬스케어 업종에게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어떻게 나왔는지 좀 체크를 더 해볼 텐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워낙에 상반기에 이미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나 위고비,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 등등이 굉장히 높은 수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10월에 미국 내에서 강한 수요를 또 반영을 해서 벌써 올해 3번째로 연간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가이던스를 올려잡기도 했죠. 그리고 5월부터는 사실 미국의 환자 수를 좀 제한하면서 워낙에 수요가 높다 보니까 공급을 약간 제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내에서 비만이나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간밤에 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도 사실 정말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새롭게 치료제를 개발을 하거나 뭐 아니면 실험을 좀 하거나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등등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은 지금 국내 비만 대상 임상 3상의 시험 계획
계획서를 7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2025년에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3개 이상의 비만 신약을 국내에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 위고비 자체가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이라서 굉장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 이들 기업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비만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기대감에. 하지만 이게 테마가 아니라 나중에 실적으로 정말 이어진다면 더 큰 성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약세장에서도 올라갔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수와는 무관하게 정말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잘 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실적 발표 오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 텐데요. FN 가이드 기준으로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은 2조 4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영업이익도 11% 정도 늘어난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내 광고 시장의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머스 사업이라던가 콘텐츠 부문이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 되겠고요. 마케팅 비용의 통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름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했다 라는 부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초에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지금 19만 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네이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두고 계실 이슈죠. 네이버 실적을 앞둔 이야기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전략까지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초에 전략 여쭤봤을 때 불안한 것도 여전히 많이 있으나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계속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일단 FOMC 지나고 금리 뚝 떨어지면서 시장이 환호했고요. 어제 코스닥 4% 너무 반가웠는데 이게 하루 이러고 말지 아니면 계속 조금씩 회복적으로 가닥을 잡아갈지 그게 관건이네요. 네, 뭐 사실 어제는 뭐 크게 할 것도 없었고요. 그냥 이제 눈 뜨고 봤었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결이 많이 바뀌었으면 사실 이게 4%대 상승 사실 좀 오버슈팅 경향이 없지 않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지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시장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되게 조그만 수급에도 이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는 한 2, 3일 정도의 지속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제 코스닥이 4% 올랐는데 내 계좌가 4% 이상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종목 선택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지수 반대 인버스 개념의 종목도 혹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 여러 가지 뭐 방산 테마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이제 원자재 테마 관련주들을 많이 포트폴리오 안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거는 뭐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다 좋을 건데 이 상승의 반등이 일단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었을 때 지속이 되려면은 영업이나 매출이익이 조금씩 늘고 나는 반도체 쪽에 사실 우선적으로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2차 전지의 반등 어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혹은 에코프로나 이제 LNF 같은 이제 뭐 양극재 대장주들 거기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많은 상승을 보여준 거는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가지 수급 상황으로 봤었을 때 쇼커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워낙 공매도가 많았고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났고 대차 거래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조금만 사줘도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공매도가 그만큼 많았고요. 글로벌 지수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추가적인 쇼커버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 의외에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번에 올라왔었을 때 어느 정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건 반도체 쪽에 먼저 손을 대고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당장의 여러 가지 뭐 긍정의 코멘트보다는 이제 좀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혹은 이 배터리 시장의 둔화도 먼저 계속 봐야 되고요. 수급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이제 사실 지수 빠지는 거에서 가장 먼저 빠지고요. 지수 돌림에 그만큼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다루기 어렵고요. 이제 반등을 노리면서 이제 들어가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4%의 상승은 좀 과한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오늘 또 이제 뭐 1% 혹은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제 평균 단가 막 올라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너무나 강한 슈팅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화도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기회도 다시 주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상승은 그만큼 이격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의견대로 반도체는 쭉 긍정의 시각 확인 주신 거고요. 2차 전지는 뭐 단발적인 반등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나 조금 올라온다면 살짝 이익을 챙겨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진만쌤 좀 타이트하게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 실적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실적 예상 상회했는데 뭐 중국 쪽이라던가 뭐 좀 일부 몇 가지들이 좋지 못했고요. 매출은 감소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외에서 주가가 잘 버티는 듯 하다가 결국 3% 이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애플 관련돼서 뭐 중국 쪽 매출 줄어드는 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었던 사실이고 뭐 한국에서도 뭐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애플 향이 강했던 종목들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 사실 저는 재료 소멸보다는 오히려 악재 소멸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사실 장점은 사실 원래 이제 예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추정치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애플이 갖고 있는 매력도는 자사주 소각, 조 단위의 자사주 소각이 매번 있었다라는 점이 사실 이전과 사실 애플의 주가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쪽 매출 이미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관련 섹터들이 어느 정도 밸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관련주로는 이노텍, 디스플레이, BH, 자화전자 등등 있잖아요. 네, 탑픽을 물어보시겠습니다. 저는 BH 쪽으로 일단 먼저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BH 쪽으로 일단 애플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그 부분으로 좀 압축해서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말 타이밍 좋게 의료 AI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진만쌤이 종목을 픽해 줬는데 뷰노 수익이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AS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앵커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는 또 꽤나 이게 즐거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어제도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승 둔화가 나온다고 했다는 점,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그래도 유망하다라는 점이 그냥 이제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보기에는 그래도 꽤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의 포인트로 잡았었는데 일단 어제 상승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사실 그만큼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많이 밸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되게
두터운 매물대에서 결국 살짝 튕겼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윗꼬리가 남아 있어야지만 그 매물을 다시 한번 소화하러 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존재를 하고 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도 좋습니다만 좀 잘라서 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릴 거 각오하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 그런 구조나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는 일단 사도 되겠지만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서 살 준비를 하고 가시거나 혹은 이제 물릴 준비를 하고 그러고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삼성 AI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삼성이 묻은 AI 종목들을 간략하게만 정리했는데 요거 좀 이슈로 같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이제 AI 관련주들도 흐름이 다시 나올 겁니다. 먼저 보통 이제 시세가 나올 때 의료 AI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생성형 AI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게 됐는데 대부분 고금리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적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좋은 이슈가 될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좀 미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했었던 엠로라든지 혹은 삼성 쪽에서 조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솔트룩스 같은 두 가지 종목들은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AI 섹터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실 지수가 살짝 뭐 0점 뭐 강보합권이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런 이제 테마 안의 테마 혹은 이제 AI 테마는 분명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엠로, 솔트룩스 일정도 있고 AI 쪽이 지속 관심을 받는다면 의료 AI의 또 바톤을 이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받아줄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비만 당뇨 쪽 살피겠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나왔고요. 이게 또 비만 당뇨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략 세워주세요. 네, 뭐 당장의 피크아웃 논란을 좀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고요. 이제 당뇨나 혹은 이제 비만 관련된 이슈는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1년, 2년, 3년 혹은 10년 후에도 똑같은 관련 이슈로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정말 잘 나왔던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관련된 이제 뭐 당뇨나 이제 비만 치료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사실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 이제 결국엔 직전 고점을 좀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제가 일라이릴리나 혹은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국내 뭐 유통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직유통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는 굉장히 이제 물량 자체가 조그맣게 들어왔고 지금 이제 뭐 당장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뭐 직접적인 관련주를 찾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혹은 이제 이제 비만이나 이제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으나 돈은 몰리는 쪽에 몰린다. 라고 하죠. 그래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이 직전 고점까지 한번 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보다 의료 AI 쪽보다는 조금 더 여유는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매수하실 때 한 두세 번 정도 잘라서 이제 매수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었는데 그걸 진만 쌤이 픽으로 골라주셨네요. 로봇 쪽. 네. 삼성의 보핏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또 로봇 투자 많이 한다 이런 뉴스가 요즘 또 많아져요. 이게 시세 형성에 좀 보탬이 될지 궁금했는데 로봇 관련주는 어떤 거 골라주십니까? 네, 오늘은 뭐 이제 좀 가벼운 종목 가져고 해.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다들 이제 아시는 종목들도 많고 사실 이제 뭐 시가총액 자체가 뭐 2조 중반대 형성이 됐고 제가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총 맞추기 할 거다라고 했는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가면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실적이 원래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가 악재 소멸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많고 오히려 애매하게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단기 재료 소멸로 좀 포인트를 잡는데 로봇주들은 그래서 다음 분기에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관련해서 저는 오늘 스메카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두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 스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로봇 회사가 그다음에 AI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스맥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로메카도 일단 상승봉이 굉장히 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들을 봤었을 때 조금 더 이제 역배열에서 미는 것보다 정배열에서 조금 더 탄력이 나왔을 때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시면서 일단은 뭐 조금 더 묵혀둬도 될 만한 종목은 스맥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를 나올 종목은 이제 뉴로메카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맥과 뉴로메카, 스맥하니 어제 수정 앵커가 좋아한다는 소맥 생각이 살짝 났는데, 네, 로봇 쪽에서 이 두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고, 화요일에 이제 큐렉소도 언급 주셨었는데, 당일에는 시장과 함께 밀렸다가 이틀 동안 또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어제 7%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쪽 계속 언급 주시니까요, 점검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실적 나오는 기업 중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네이버 보고 있을 겁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코멘트 짧게라도 해주시면. 네, 일단 네이버 뭐 실적 관련해서 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둔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워낙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뭐 주가에 엄청난 이제 상방을 가로지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자사주 소각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관련해서 일단은 카카오와 제가 계속 이제 차별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네이버는 장기 투자하기도 적합하고 현재 구간대에서 매력적 20만 원 미만대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이제 내년 이제 금리 인하 시기까지 노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모아가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 다만 배당을 주진 않지만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성장성 자체를 내년 정도로 이제 목표 이제 라인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그렇게 뭐 향방을 가르진 않을 것 같고 긍정의 포인트만 우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진만쌤 또 한 주 고생해 주셨네요.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어요. 고맙습니다.